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주술.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중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귀자 득활술이라는 신비한 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에는 저잣거리에서 돌아다니는 풍문이나 소문들을 기록한 폐관문학이라는 기록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찌라시 혹은 엑스파일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도시 괴담 같은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폐관잡기라는 책은 조선 중종 때 학자이자 율곡 이이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예미, 어숙권이 쓴 책으로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에 떠돌던 여러 폐관 문학 작품들을 모아서 수록한 수필집이라고 합니다. 이 폐관 잡기에는 귀자 득활술 이외에도 조선시대 유명인이었던 신사임당, 김시습에 관한 소소한 에피소드부터 으스스한 괴담 이야기까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귀자 득활술은 이 책에서 실제 죽은 사람을 한 차례 살린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며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은 어숙권이 과거 만난 이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씨가 어린 시절 겪었었던 실화였다고 합니다. 이씨가 살던 마을에는 지금의 깡패나 건달과 같은 왈패가 있었는데 그는 술을 좋아하는 주당이자 주정뱅이였습니다. 늘 술에 거하게 취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괴롭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술에 취한 왈패놈이 마을의 한 처녀를 희롱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던 이씨의 형은 더 이상 그 추태를 지켜볼 수 없어 왈패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결국 둘은 갑작스럽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형이 너무 과하게 때린 걸까요? 무슨 일인 건지 왈패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고 이씨의 형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마을에 알려지자 관원들은 내일 조사하러 갈 테니 왈패의 아내에게 남편의 시신을 보관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왈패의 시신은 임시적으로 집 마당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씨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씨의 형 때문에 가족 모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씨의 형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던 떠돌이 노인이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거라며 나섰다고 합니다. 노인은 우선 그 왈패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왈패의 집에 도착했는데 왈패의 아내는 방 안으로 들어간 건지 지키는 사람도 없이 왈패의 시신만 마당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노인은 왈패의 시신의 왼손 약지를 뾰족한 것으로 찔렀고 피가 나오자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 뒤에 그 피를 가지고 죽은 왈패의 이마에 귀신 귀라는 한자를 적고 주문을 외우자 기적처럼 왈패가 벌떡 일어났고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왈패의 아내는 죽은 남편이 들어오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이때 노인은 놀라 주저앉아 있던 이씨를 데리고 황급히 마당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씨가 숨을 돌리곤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자 노인이 말하기를 자신이 한 건 귀자득 활술이라는 주술로 시신의 피로 시신의 이마에 귀라는 글씨를 쓴 후에 잠시 동안 시신을 살려서 조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정말 잠시 동안 시신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처럼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온전하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임시적으로 살려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주술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왈패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시비를 걸어 부부싸움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해 스스로 우물로 뛰어들어 자살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노인은 이제 너의 형은 살인자가 되지 않을 거라 말하며 조용히 마을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관원들이 도착했을 때 겁에 질려있던 아내가 우물을 가리키며 남편은 이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고, 그렇게 왈패의 시신은 마을 우물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씨 형의 가족들은 마을을 떠난 이 떠돌이 노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수권은 이 이야기를 해준 이씨에게 귀자득 활술의 주문을 전수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문을 전수받은 어수권은 실제로 3번 정도 시도해 보았는데 전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주술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의 민간 신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급사하는 경우 보통 운명을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귀, 즉 죽음의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귀만 몸에서 몰아내면 다시 살릴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지를 찔러 귀신이 몸에서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고 동시에 피로 귀자를 쓰는 것으로 귀신을 내쫓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실로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치 넷플릭스의 킹덤 같은 좀비 이야기처럼 창작물로 쓰이기 참 좋은 소재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만화 공작왕에는 조선에서 내려온 좀비술이라며 생명체를 부활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마에 귀자를 쓰는 등 주술 자체는 훌륭하게 고증을 잘 지켰지만 왈패처럼 짧지만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좀비처럼 불완전하게 부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공작왕이라는 만화 자체가 요괴를 퇴치하는 퇴마물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